네,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렸는데요. 네, 사실 국방부 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며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지난 5월부터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준비 중이셨는데 일단 뭐 개혁안 발표는 미정이겠고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나요? 저희들이 그 국방부로부터 개혁 요청을 받은 것들이 세 가지 있었어요. 크게. 예. 첫째는 앞으로 절대로 정치 개입을 못하는 기무사를 만들어달라. 둘째는 민간 사찰이 없도록 해달라. 예. 마지막으로 기무 요원들이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한 개혁을 좀 해달라. 그걸 기준을 두고 한 달 반쯤 이렇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들은 참 한 달 반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회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해왔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던 위원들은 물론이고 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장교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 상층부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고 저희들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도 참 허망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참 고통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예. 이 촛불 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합참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군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예.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치안 담당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분은 촛불 집회는 평화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줄곧 평화적으로 관리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어도 당시의 경찰 총수가 정년을 원만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진했어요. 예. 반대로 어떻게 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군대가 평화적인 집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건이 탄핵 심판 이후에 이제 시위가 격화됐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려면 경찰이 먼저 했어야 돼요. 경찰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처 간의 조정에 따라서 경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때는 혹시 이러한 고려를 했다고 하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군대가 그런 일을 모색했다. 네. 이게 5.16이나 5.18, 12.12 쿠데타의 오역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이제 명예를 해보려고 예. 이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그런 뜻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또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허통하고 참 서글프기도 하고 서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하면서 육군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 배제한 독립수사단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제 해군 출신이신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지금 중심에 놓여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마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청와대가 앞서 있는지 장관이 앞서 있는지 기무사가 앞서 있는지 또 규명이 되겠지만 아마도 이 실무 책임을 기무사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또 기무사나 이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이 참여하는 게 육군 쪽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도 국민 앞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침을 주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미 3월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왜 그때 공개를 하거나 더 깊이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든 것이 내면적으로 이런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개혁위원회를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이 지난 3개월입니까?
이 시간 동안 왜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저희들도 그것을 모른 채로 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은 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의 결론을 봐야 이제 예. 기무사가 과연 존치할 수 있겠는가가 알게 될 것 같은데 기무사라고 하는 고유 권한은 우리 국군의 기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고유 업무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고유 업무를 팽개쳐 놓고 자꾸 엉뚱한 일에 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해체말까지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